1월 28일 정규장이 마감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하락세, 해외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모두 연 3일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종목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현대 BNG 스틸 우선주인데, 우선주는 상을 다시 말아 올린 반면 우선주가 아닌 현대 BNG 스틸은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여기 보면 4,600억을 쓰고도 거래량이 그렇게 금액을 그렇게 터트려도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했고, 반면에 45억 정도의 자금이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은 선진 뷰티 사이언입니다. 화장품주로 어제 상한가를 말아 올렸고, 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죠. 장막판에 상한가를 갔지만 하루 종일 거래가 됐던 곳들, 이런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하락이 나오는 아주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뭐 상한가 가서 오늘도 강한 시세를 주나 싶었는데, 역시나 장 막판에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알로이스도 또한 연일 상승을 준다는 굉장히 오전만 해도 양봉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이것도 쭉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금호 HT 장 초반에 갭을 띄운 뒤 이렇게 이때까지 흘러내린 주가를 다시 상승시켰으면 이런 거는 좀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꼬리를 내렸고요. 삼원제강, 인콘, 신라 SG 모두 윗꼬리를 남기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모비릭스 상한가를 갔고요. 시젠투스 성진, 이거는 아쉽게도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선택은 모비릭스였네요. 그리고 KPTU, 금속 제품 제조하는 회사인데, 그리고 또 이거 신라섬유, 두 개는 왜 상한가를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신라섬유를 보면은 224일선 지지하고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KPTU는 이렇게 2연상, 3연상을 했죠. 3연상을 한 이후 이렇게 일정 가격을 지켜주는 라인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건데, 뭐 이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아쉬운 게 오스템 임플란트,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상한가에 안착하진 못했습니다. 모르죠. 뭐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상한가에 안착할 수도 있겠는데,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 그거는 내일 뒤에 봐야지 알겠습니다. 오전장에는 이런 신풍제지, 영풍제지, 대형 포장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줬는데, 설날 특수 택배 수요 증가로 인한 어떤 기대로 상승을 줬지만,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오전 상승하고 다시 시장 상황에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중에 양지사 같은 경우 오후에 강한 상승을 보였죠.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런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일단 큰 시세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양지사는 남북 경협주인데요. 이거를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224일선을 회복해주고 다시 지지를 하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내일도 관심 종목으로 두고서 매매를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스윅, 크린룸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물론 저기 장 막판에 이렇게 던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살려서 올라가는 모습. 2290원 종가로 마감됐습니다. 이 시스윅은 일봉을 보시면 224일선을 강력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런 매직 기간을 거치고, 물론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는 건 없겠지만 여기서 조금 이제 보합의 어떤 형태를 보였을 때 매집해 나가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 지난 8월달 이런 5연상을 한 후 이렇게 가격을 지키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시세를 주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금호석유는 경영권 분쟁이 있죠. 그래서 그 이슈가 식지 않고 계속 연일 상승을 만드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나왔는데 시장 상황과는 달리 굉장히 좋은 상승이죠. 네이버 같은 게 이렇게 상승이 3.95%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게 빅히트한테 이제 사업부를 좀 인수를 양수하고 그 다음에 빅히트도 같이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빅히트가 YG랑 같이 손을 잡는다고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YG만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 모르는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제가 세운 메디칼을 손절을 했었는데 어, 손절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걸 보게 되는데 끔찍하죠. 오늘 유독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보시면 브레인 콘텐츠 이렇게 미사일 떨어뜨리고, 수산중공업 미사일 떨어뜨리고, 삼형 ENC 이렇게 윗꼬리 만들고 다시 떨어뜨리고, 케어탐 리츠 뭐 부동산 투자 회사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VI 후에 개파락, 그리고 미사일, 푸른저축은행 악독하죠. 전부 다 이렇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미사일 바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마 네트워크스 이것도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EST 반도체 업체인데 이것도 하락이 나오고, 코버스 정말 처참합니다. 오늘 굉장히 처참한 것들 중에 루멘스, 참 농개도 아니고 개미를 끌어안고 물속으로 입수를 했네요. 이렇게 참혹한 시장에서도 셀리버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 그리고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시세 이렇게 포착, 상승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보합권을 형성하면서 이런 하락장에서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추가 상승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타를 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중수 이상은 뭐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아직 어, 경력이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참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오후장 매매를 하지 않고 컴퓨터를 꺼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안 돼서 오전장에 벌었던 돈도 전부 다 오후에 다시 반납을 하고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면서 끝나는 일이 많은 게 초보 투자자들의 어떤 패턴인데, 이 컴퓨터 끄는 게 오전에 수익 보고 컴퓨터 끄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게 뭐 잘들 아시겠지만 매매 중독이죠.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하는 거죠. 오후장 매매로 매매를 끊지 못해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 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 수익금이 적어서 그렇게 손실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손절을 빨리 못해서 손실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멘탈까지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속병을 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는 종목을 잘 고르고 가져간다고 해도 이런 미사일을 던져버리는 이런 계단식 하락도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가 보유의 심리보다는 매도의 심리가 더 어, 발생을 하고, 만약에 투매까지 나와버리면은 그게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음봉으로, 예, 이거 회복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매매를 멈추는 결단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일어날 손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